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SY 스틸텍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SY 스틸텍 같은 경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주로서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 이뤄내고 나서 다시금 하락 구간 가지고 난 다음에 자, 다시금 소폭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자, 결국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주가가 눌리고 지속적인 횡보권을 거쳐왔죠. 자, 그런데 다시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자, 종전이나 휴전의 이제 소식들이 들려옴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다시금 한 차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 지금 손실 중인 주주분들 아직까지도 많으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할 때 들어왔던 게 거의 다 이 개인들의 물량이었고, 그리고 하락할 때 빠졌던 물량들이 제일 컸던 게 이제 외인들이 컸습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또 이 구간에서도 물량들을 담아왔고 물량들이 떨어졌던 게 바로 외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이 제일 좀 걱정하시는 게 바로 유상증자일 거예요. 그래서 재건주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걱정 많으실 텐데요. 자, 오히려 유상증자 우리가 기회로 잡고 활용하게 된다라면 자, 수익을 다시금 낼 수 있는 자,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강조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유상증자 공시로 한 차례 주가가 한 차례 떨어지게 되면서 2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횡보구간을 거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의 이유로도 주가가 다시 한 차례 눌리고 나서 다시금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자, 결국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휴전에 대한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주가가 다시금 큰 폭의 상승을 올려줬어요. 근데 우리 또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났을 때 자, 결국 자,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장 초반에는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하락시키면서 횡보하고 자, 이때도 자,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그 애도 프리마켓에서 다시 넘어가지고 주가를 한 차례 큰 상승 이뤄냈죠. 자,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였어요. 장 종료 이후로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횡보하는 흐름.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초반에 프리마켓에서만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금 자, 거래량 줄어들게 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물량을 끌고 가는 주도 세력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자, 공매도 참여자들은 이 유상증자에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 공매도 현황을 보게 되면 매매 비중이 현저하게 적죠. 하지만 대차 잔고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개입된 세력들이 물량들을 장악하고서 흔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1차 발행가입니다. 1차 발행가는 3,345원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뭐가 있죠? 자,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거래되는 기간이 자, 5일간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선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는 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고 또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매수와 매도로서 어떠한 전략적으로 대응할지 자,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우리 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한 주당 신주 배정 비중이 0.49주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주를 보유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자, 100주에 해당하는 기존 이 본주에 대한 물량들에 대해서 신주유수권 증서로서 49주가 상장되고 우리 주주분들의 계좌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거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주유수권 증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신주유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보통 큰 변동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근데 변동성을 이용하면 자,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일단은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겠다. 나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유상증자에 인해 가지고 주가가 더욱더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한다면 이 상장되는 신주인수권 증서 물량을 전량 매도로서 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게 되면 그만큼 일단 수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주분들 권리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하락했잖아요. 자, 얼마 하락했죠? 권리락 기준으로 9.46%, 대략 10% 가까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10%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매도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메꾸느냐 아니면 참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신주에 대한 물량들 추가로 매수로서 비중을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증서의 수량 한도로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초과 청약 부분으로서 한 주당 0.2주로 20% 물량까지도 우리가 신주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단 일반적으로 신주에 대한 물량들 우리 구주주분들을 위한 배정이기 때문에 결국 할인율은 20%가 적용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만약에 주가의 갭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신주에 대한 할인율이 40%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신주로서도 40% 저렴하게 60% 가격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배정받은 신주로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신주가 상장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이 본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향되고 거래되는 동안 보통 이제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는 만큼 첫날 이제 변동성을 발생하면서 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주가를 한 차례 끌어내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와의 갭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면 나는 증서 참여 안 하겠다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됐죠. 이 매도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저점 부분에서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들어올려지면서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세 흐름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본주로서 우리는 이 증서 그리고 남아있는 신주 상장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매도로서 고점 부분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 챙길 수가 있을 거고, 신주로서도 우리가 새로 상장한 신주로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재료로서 활용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반드시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서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챙길 줄 알아야 되겠죠. 결국 본주로서 수익을 내더라도 신주로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무조건 전략적인 부분 미리미리 세워놓고 대응하셔야 되는 만큼 나는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한 문자나 이 S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이 본주로서 신주로서 어차피 증서 부분은 신주로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지속적인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한 타점까지도 전부 다 공유 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S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모든 정보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공유드리는 만큼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딱 한 가지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지금 이 본주로서 그리고 우리가 신주로서도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일단 증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지만 본주로서 우리가 언제 매도할지 신주로서도 언제 매도할지 대략적인 타이밍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 증서가 상장되는 거래 기간 동안 증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본주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차 발행가액이 얼마죠? 3,375원이죠. 3,345원이네요. 그러면 이 3,345원이 이제 신주 가격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만큼 포함되는 주가로서 현재 본주 가격이 형성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서 수량만큼 신주를 청약하기 때문에 이 증세 가격을 우리가 매도 안 하게 되면 결국 증서 가격만큼도 신주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증서 가격이 2,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첫날 2,000원대에서 만약에 주가가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다시금 떨어지는 흐름으로써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실질적으로 증서 수량만큼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4,345원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차액만큼 본주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봐야 될 부분이 신주 상장 전에는 이 확정 발행가 산정 기간이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1차 발행가인 만큼 결국 확정 발행가에 실질적으로 신주가 나오게 되는 이 가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신주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결국 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3,345원인데 현재 주가가 이제 5,600원대죠. 대략적으로 5,700원대인데 5,70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할인율은 동일하게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4,560원이 되다 보니까 결국 1차 발행가액인 3,345원으로서 확정 발행가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5,700원인데 신주가 3,345원으로
새로 상장하게 된다면 자 결국 이 오버에 대한 물량, 신주에 대한 오버행 물량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1차와 2차 중에 낮은 가액이 자, 이 청약일전 과거 3거래부터 5거래까지 자 이게 바로 확정 발행가액 기산일입니다. 산정일이죠. 이때부터 5거래까지 해가지고 이 3일간의 평균 주가에 할인율이 40%까지 적용된 이 산정된 금액 이거보다 오히려 낮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40%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 40%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결국 이 3,345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60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자 40%까지 적용되죠. 그러면 5,575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도 5,700원이죠. 지금 주가가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자 결국 3,420원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도 이제 급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 확정 발행가 산정 기일에 자 올라가게 되면 자 세력들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본주로서도 자 주가 끌어올리게 되면서 새로운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뭐 오래 끌고 오신 주주들도 있겠지만 자 지금 현재 이 단타로 들어온 개인들도 많을 거예요. 자 최근에 물량들 갑자기 증가하면서 자 거래량 급증했잖아요. 이때 들어온 게 거의 다 개인들입니다. 그만큼 이 단타 물량들에게 물량 떠넘기게 되면서 세력들은 물량을 이탈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자 신주에 대한 물량도 40%까지 할인을 받게 되면 자, 신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수익 챙겨가면서 신주 물량까지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유상증자 세력들은 이런 흐름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자 결국 우리가 권리락 전까지 보여야지만 이 신주 증서에 대한 부분을 확정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동향 최근에 보게 되면 권리락일이 언제였나요? 자 바로 29일이었어요. 그 전에 물량 들어왔다가 바로 탈출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외인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기관계도 금투자가 들어왔다가 나가긴 했지만 자 실질적으로 이 물량들에 비해 가지고 표시되는 흐름들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매수랑 매도만 본다 하더라도 자 물량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런 세력들의 흐름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펩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유상증자 진행할 때 권리락 이후로 다시금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이 증서가 상향되고 거래되는 동안 주가 한 차례 누르면서 자 거래량 없이 눌렀죠. 그렇다가 다시금 거래량 커지면서 큰 폭의 상승과 자 이탈하는 흐름들 보여줬죠. 거래량 실리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유상증자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끌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회로 잡고 활용이 되면 결국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지금 손실 중인 주주분들도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비중 조절하게 되면서 끌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움들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자 S 두 글자 빠르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지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실시간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자 또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에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자 수십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 그 예는 다시 한번 원래 가격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17,000원에서 2만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